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과 종목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전략주 AS와 새로운 뉴 전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한결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이 상단에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시간 통해서 종목 고민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채택된 분들은 저희가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모두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식 썰전 오늘은 한결선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긴 연휴를 마치고 또 예. 한파를 뚫고 와주셨습니다. 예. 오늘도 네,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전문가님과 열심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썰전 주제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기대했던 산타랠리는 오지 않았지만 까치는 왔습니다. 1월 한 달 흐름이 좋았는데요. 1월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모두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상저하고 예상과는 다르게 1월 시장 흐름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화끈한 1월 효과, 왜 전망과 다를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 소식과 함께 이 로봇 관련주 시세 연일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거침없는 상승의 로봇주 천장은 어디일까에 대한 주제로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마지막 썰전 주제입니다. 네, 지난 19일에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형 증권 STO의 발행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장 급변동 본격화되나에 대한 주제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썰전 주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1월 한 달 우리 시장 흐름이 좋습니다. 1월 어떤 주제인지 이야기해 주시죠. 예, 뭐 연초에 시장이 네. 많이 좀 어려웠잖아요. 네. 우리 이제 김수현 앵커께서도 많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시장 흐름을 계속 말씀을 네. 해주시는데 사실 연말만 하더라도 좋은 얘기가 거의 안 나왔었습니다. 거의 한 맞습니다. 달간 내리 좀 하락만 하고 뭐 힘들었던 이제 그런 구간을 보냈었는데 1월 초 연초 효과가 뭐 매년 나오진 않았지만은 뭐 과거 사례를 보면 한 5년 동안 한 4번의 1월 효과 연초에 좀 강했던 흐름이 나왔다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이제 시장 흐름이나 이런 투자 심리적인 흐름 요거를 이제 왜 먼저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느냐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종목을 투자를 하든 또 어떤 이슈 또 섹터를 들고 가든 이 전반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다운돼 버리면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상승을 시도했던 종목들도 다시금 되밀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고요. 반대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게 되면 좀 지지부진했던 종목군들이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경우들 하다못해 이제 못 갔던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40에서 50배 정도 이 시장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이제 화끈한 1월 효과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비관적인 뭐 1월 효과가 좀 딱히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거의 60, 70% 나왔던 이 시장 흐름이 이렇게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뭐 다 알고 계시다시피 네. 작년부터 이제 진행되었던 이제 금리 인상.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진행을 한다라는 거를 FOMC에서 명확히 밝혔었죠. 자, 그 부분이 이제 좀 진정이 됐다는 부분들을 이제 눈으로 또 가시적으로 좀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더라도 이제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죠.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이 뭐 지표로
모든 뭐 인플레이션을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요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작년 6월 달 상반기 때 이후 하반기 때 고점을 찍은 이후에 한 3, 4개월 정도 하락 모습을 좀 보였었죠. 근데 이제 이게 단순한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소위 해서 물가지수 꺾인 거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12월 달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죠. 기존에 한 6.8에서 한 7%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전망하고 예상을 했는데 미국의 이제 12월 CPI 지수가 6.5%로 일단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럼 시장의 전망치, 예상치보다 하향이 됐다는 걸 분명히 확인이 됐고요. 또 하나,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꺾였냐 아니면 뭐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추세적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들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확인이 됐다는 부분들 때문에 1월 효과가 강하게 나왔고요. 사실 뭐 1월 효과가 국내 증시만 나타난 건 아니고요. 뭐 미국 다우나 나스닥 지수뿐만 아니고 유럽의 선진국들 지수도 상당히 1월 달에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국의 상해 지수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자 그러면 이런 1월 그 효과가 나올 수 있던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은 뭐 단연코 이제 외국인들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이 1월 2일부터 국내 1월 달 국내 코스피 지수 시장에서만 거의 5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 개인들이 한 4조 7천억을 매도했다는 점이죠. 이게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작년에 워낙 시장이 좀 어렵고 하락 약세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더 이상 못 기다리고 그동안에 힘들었던 부분들을 정리해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는 점. 근데 어찌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환율도 한 1,400원에서 1,200원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환차익을 노리는 그런 매매 포지션도 걸을 수 있겠지만 이게 국내 증시뿐만 아니고 글로벌 증시에 다 영향을 줬다는 점. 그러면 이런 이제 흐름들이 왜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그럼 과연 2월 달에도 어떤 흐름들이 나올 거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가장 크게 우리가 일정상으로 다뤄볼 만한 부분들이 이제 2월 2일 날 이제 네. 금년도 새해 들어서 이제 FOMC 회의가 또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시장 전망의 들의 어떤 뭐 금리 인상률이 뭐 5%, 0.5%냐, 뭐 소위 얘기해서 0.25%냐, 뭐 말들이 되게 많은데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는 흐름상으로 놓고 본다면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죠. 네. 한 0.25 정도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5월 달까지 FOMC가 한 3번 정도 있을 텐데 이 3번 동안에 과연 이제 금리 인상, 최종적인 마지막 금리 인상 발표가 언제 될 거냐. 이제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다가올 텐데 자, 이런다면은 뭐 거의 5, 6월 달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물론 이제 좀 더 지켜는 봐야겠지만 연말쯤에 금리 인하도 슬슬 시작할 가능성도 있지 않냐. 자,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라는 거는 뭐 항상 말씀을 드렸죠. 지금 뭐 여기저기 언론이나 뉴스를 보면은 기업들 실적들 안 좋고 경기도 안 좋고 다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증시는 올라가는 이유. 항상 우리가 실물 경제보다 주식시장은 짧으면 3, 4개월, 길면은 6, 7개월 앞서간다는 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금리 인상의 마지막 최종 인상 시기가 여름, 하반기, 2분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미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2월 달에도 이런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2월 중순에 또 1월 달 미국의 또 CPI 지수가 또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뭐 6.5% 이하 혹은 뭐 6%대 초반 혹은 6%또 언더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시장은 조금 더 강한 또 반등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린 듯이 단순 1월 효과를 1월 효과라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최근에 워낙 많이 빠졌듯 실적은 안 좋지만은 상반기 때의 기업 실적들이 바닥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러면 충분히 낙폭과대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시기는 충분히 된다. 대신 2월 달에 추가적인 반등 후에 약간의 조정을 줄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인 흐름,
본격적인 상승 흐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 5월 달 마지막 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냐.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비관적, 항상 우리가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군중 심리에 쏠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들이 힘드니까 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그러면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던 사람도 불안한 마음 심정 때문에 덩달아 힘들어지고 뭐 가지고 있던 주식이나 뭐 우리 모든 투자자들을 팔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 텐데 우리 이제 좋게 얘기하면 청개구리 심리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역발상적인 투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이 투자 모든 시장이든 부동산이든 이 군중 심리와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 요걸 꼭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또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항상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파동을 주면서 올라갑니다. 일단 반등이 강하게 올라왔으면 눌림목 조정을 한 번 더 주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을 또 노릴 수 있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한 해 가장 큰 화두는 금리 인상, 연준의 FOMC 회의였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연준의 긴축 정책이 이루어졌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에 대한 해소 조짐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하락, 안정세 확인에 대한 기대감이 1월 효과로 강하게 연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2월 초에 2023년 첫 미 연준의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0.25%포인트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 만큼 2월 흐름 역시나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의 시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5월에서 6월이 되지 않을까 예측해 주시면서 연말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라고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썰전 주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로봇 관련주가 연일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요즘 뭐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이제 네. 로봇 관련주, 이제 그 세스 2023에서부터 네.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요즘 이쪽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많이 올라간 그 주가를 따라잡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잘 가는 이유 그리고 이제 왜 이거를 계속 부각이 되고 향후에 이쪽 산업들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요거를 이제 같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로봇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번에 처음 나왔던 얘기는 아닙니다. 작년부터 이제 삼성이 새로운 신수종 사업 중에 하나로서 로봇 산업을 선택을 좀 했었고요. 또 작년부터 이제 삼성그룹이 초대형 M&A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관련된 이슈들, 로봇 관련 투자 이슈들 계속 불거졌었는데 구체적으로 불거진 게 가장 최근의 이슈. 그리고 이제 1월 효과가 맞물리면서 시장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이쪽에 모든 관심, 수급이 몰린 그런 측면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던 우리나라 이제 큰 대기업들 중에 먼저 삼성보다 먼저 현대차 그룹이 먼저 좀 앞서서 진행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한 작년이죠.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그 이족 보행 로봇사를 투자를 하면서 이제 공동 개발하는 효과 발표가 나왔었는데 자 그러면 로봇 산업들이 이제 단순하게 어떤 분야에 쓰이고 개념적인 부분이지만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를 먼저 알고 나면 우리가 좀 쉽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로봇 산업의 이제 간략한 구분을 좀 하면 크게 우리가 구분하자면 이제 협동형 로봇하고 이 산업형 로봇으로 이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개념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먼저 이제 협동형 로봇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람이 어떤 단순 반복적인 일 그리고 이제 사람이 하지 못했던 일을 대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산업을 이제 협동형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제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시면 네. 이번에 이제 삼성이 투자를 했던 그 회사의 그 가장 주력적인 그런 이제 로봇 제품이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이족 보행 로봇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사람처럼 걸으면서 그 다음에 삼성그룹이 발표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일단 노년층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 로봇, 협동 로봇 쪽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거를 개발했던 회사에 이제 투자를 했다는 점, 요거를 좀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이제 우리가 요즘 군사용으로도 많이 쓰이기도 있지만 또 사람이 인명 피해가 많이 있던 재난 로봇, 뭐 이쪽도 우리가 이제 많이들 이제 로봇 개발을 하고 실전에 투입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협동형 로봇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칭하고요. 그다음에 산업형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서비스형 로봇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 생산 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제 공장 자동화 쪽 이쪽 로봇도 우리가 좀 알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쪽 이제 산업용 로봇과 이제 협동용 로봇 사실 개념적인 부분이라도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겠지만 이번에 이제 삼성이 투자를 했던 지분율 한 10.3% 한 590억 투자를 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협동용 로봇 쪽에 많이 지금 집중이 돼 있다는 점. 네. 하지만 최근에 이제 LG가 이제 보로노이 LG가 작년에 그 투자를 했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용 로봇에 집중이 돼 있다는 점. 말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도 이제 로봇 산업이지만은 어떤 특화된 분야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KT하고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형 우리가 이제 요즘 상점이나 식당들 가보면은 서빙용 로봇들을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제 준비된 자료에도 보듯이 이제 그 서빙용 로봇 클로이 같은 경우 이게 이제 LG에서 생산하는 제품인데 뭐 이런 이제 서빙용 로봇에 많이 진출된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시장이 굉장히 큰 게 이제 의료용 쪽. 우리가 이제 병원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수술용 로봇들을 많이 이제 광고물이나 또 그 로봇을 이용한 수술들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의료용 쪽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이미 10년 전부터 많이 나왔던 이 청소년 로봇 이게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산업들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지금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이번에 삼성이 미국이나 캐나다의 특허청에 이제 삼성봇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했다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 로봇 청소기나 웨이러블 보행 로봇 쪽에 삼성은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보인 거고요. LG 같은 경우는 아까 좀 말씀드린 클로이 같은 경우를 출시를 하면서 소위 얘기해서 이 서비스형 로봇들, 특히 이제 국내 그 투자 로봇스타를 경영권 인수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의 보사로와 로보틱스에 또 지분 투자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듯이 이런 서비스형 로봇에 굉장히 그 주력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장이 왜 이렇게 제가 구분을 줬냐? 최근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런 부분들이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아마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이런 로봇 산업들이 우리가 이제 부각이 된다는 점. 다만 이제 아까도 잠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어떤 실적의 가시적인 부분들이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어쩌면 지금은 이제 기대감이 많이 선반영이 된 특히 이제 삼성이 투자 소식이 알려지면서 최근에 주가가 네. 급등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단기간에 한 100% 이상 상승이 나왔고 오늘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이게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삼성이 투자함으로써 향후에 이런 로봇 산업에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미리 선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선반영이 돼서 너무 급하게 올라간 종목들 뭐 추격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아직은 이제 산업용 로봇 쪽이나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용 로봇 쪽에 후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산업용 로봇 쪽에서 이 서빙 같은 KT나 SK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이쪽 분야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었죠.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 해가지고 이제 산업 분야의 어떤 자동화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 로봇 산업들이 많이 등장 또 소요가 될 텐데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은 아직은 크게 움직이지 못했지만은 로봇 서비스형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고 요 로봇 관련 부품주들. 아마 이쪽 시장도 굉장히 많이 커질 겁니다. 이쪽도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오늘 로봇 관련주 말씀드렸고요. 뭐 종목으로 얘기하자면 참 열거하고 소개할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단순하게 개념적으로 뭐 협동용 로봇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삼성에 투자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뉴로메카 또 두산 로보틱스가 있고요. 또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뭐 유일 로보틱스나 로보티즈, 뭐 SPG, 뭐 SB테크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높아질 텐데 지금 뭐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듯이 기존에 이제 그 산업용 로봇들이 시장이 굉장히 컸었는데 네, 협동형 로봇 시장들이 급부상을 하고 있다는 점. 물론 아직 로봇 시장들의 이제 일본 업체들이 거의 한 60, 70% 부품들도 점유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국내 기업들도 투자를 많이 시작을 했고요.
또 관련된 부품들 개발, 어떤 개발 부품 회사들이 국내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 우리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서 로봇 산업들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주목하고 이런 그 시장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하고 대응을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 투심이 많이 꺾여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 이 테마를 찾고 있었는데 거기에 로봇 테마가 CES와 잘 맞물렸고요. 대기업의 로봇 관련 투자 역시도 이 가속화에 한 몫을 더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상표권 등록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 그리고 LG의 이런 서비스형 로봇 투자 역시도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로봇 산업 앞으로도 부각될 것이지만 다만 실적 가시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기대감 선반영으로 올라온 주가여서 앞으로도 좀 후발주자로 공략해서 보자라는 추가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썰전 주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지난주부터 증권형 토큰 관련해서도 관련주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뭐 이미 많은 분들이 네.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쪽을 가지고 나온 게 네.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하고 뭐 최근 이제 그 2030 젊은 층에서 투자를 많이 썼던 이제 코인 시장이 뭐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어려웠고 많이 탈출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쪽에도 좀 희소식이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요 이제 주제를 좀 가져와 봤는데 사실 이제 요 내용을 우리가 그 의미를 좀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그 1월 19일 날 제6차 금융규제 혁신 회의에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 이 관련된 규제 그다 해제에 관련된 또 제반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이제 금융위원회나 이런 이제 규제 혁신 회의 같은 경우 사실 잘 익숙치는 않을 텐데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법규 그리고 이제 이게 만들어진 배경을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코인 시장이 요동을 쳤었죠. 이게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테라 같은 경우 이제 권도영 대표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뭐 한때 뭐 시총 뭐 58조 원 가량 했다가 거의 지금은 시장에 퇴출당하는 말 그대로 이제 58조 원이 시장에 증발해 버리는 이런 사태가 터짐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코인 시장에 무분별하게 뛰어든 분들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죠. 이 부분들 과연 정부에서 우리가 또 코인 시장이나 이런 이제 증권형 토큰 시장을 법규화시키고 제도화시켜서 이거를 보호하고 육성을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춘 회의 그리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토큰 증권이란 자체가 말 그대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근거로 한 디지털한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들은 사실 어떤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그 코인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일단은 이런 그 단순하게 모든 코인에 대한 규제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실물 자산에 대한 토큰 증권을 발행, 유통을 허용하겠다라는 그 내용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금융규제 혁신회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외국인 투자 관련된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문공시 관련된 이슈지만 이제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겠다, 법 제도화 시키겠다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텐데 이제 증권형 토큰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뭐 어떤 채권이나 뭐 부동산, 예술품 우리가 이제 어떤 가상의 어떤 자산을 근거로 한 게 아니고요. 실물 자산을 근거로 해서 말 그대로 토큰, 이제 코인을 발행했던 부분만 법제화시키고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말 그대로 투자자 보호를 시키겠다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좀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내용을 좀 보면 그동안에 이제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샌드박스라고 해가지고 뭐 한 2년 유지하고 또 2년 심사 후에 다시 또 재심사가 들어가는 이런 규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일단 해소가 될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소위 해서 코인 거래소에서 ICO라고 하죠. 가상의
화폐 어떤 코인들이 거래소에 상장 등록하는 이제 경우들. 하지만 이제 단순하게 뭐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코인들이 뭐 등록되고 상장한다고 해가지고 말들 되게 많았고요. 또 여기에 따르는 일종의 뭐 작전설도 굉장히 많았고 인위적인 부양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없애고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실물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만 법제화시키고 또 여기에 따르는 어떤 규제, 불공정 거래를 명확히 감시함에 따라서 투자자를 보호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냐? 말 그대로 이런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서 네. 뭐 도자기나 뭐 미술품 이런 부분들의 실물 자산을 근거로 한 토큰 같은 경우는 실물이 없어질 일은 없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기존의 뭐 테라나 여러 가지 각종 뭐 논란이 있던 코인처럼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어떤 제도적인 발판에서 이번에 허용을 진행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도화되고 허용이 된다는 거는 소위 얘기해서 이제 거래소 시장에도 큰 수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뭐 우리나라에도 증권 예탁결제원에서 각종 코인들이나 NFT를 개발했던 이 개발 회사들도 상당히 지금 수혜를 받을 가능성. 그리고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증권사를 통해서만 이런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유가증권 발행들이 좀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증권사 뭐 어떤 새로운 수익 산업이 또 나온다는 거죠. 증권사들도 상당히 NFT 기반으로 한 코인 발행이나 시장에 상당히 관심들이 많았었는데 실제 뭐 투자를 또 진행했던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이슈로 본다면 코인 시장의 어떤 새로운 변화점 또 반환점 뭐 또 새로운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많은 부분들이 일단 그 증권사들의 수혜 가능성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K증권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인 아트앤가이드 이쪽에 이제 개발 또 투자를 했던 이력이 좀 있고요. 또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인피니블록에 또 투자를 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투자증권 또 이제 창투사긴 하지만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코인골에서 있는 업비트, 두나무죠. 이쪽에 이제 투자를 했던 그런 사례들. 따라서 이제 이런 시장들이 제도화된다면 그동안에 이제 말들이 되게 많았던 게 과연 이 코인 시장, NFT 시장을 제도화시켜서 자산으로서 인정을 해줄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구체화시키겠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한 2월 초 중순에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라고 이제 일정을 잡아놨는데 네. 이 그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나온 거에 따라서 관련된 시장에 어떤 새로운 변화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의 어떤 그 성장할 수 있는 좀 발판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상당히 말들이 많았던 우리 그 개인들의 소액 투자자들의 어떤 보호 장치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세 번째 썰전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실물을 기반으로 하는 증권형 토큰에 대해 법규화 제도화시켜서 관리하고 규제할 것인지 이런 이슈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구체화시키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정리해보면 좋겠고요. 추후 가이드라인까지 계속해서 업데이트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말씀해주신 한결선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9시부터 한결선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뭐 지난주에도 뭐 1월 달 효과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주도 섹터들이 있을 것이고 그 관련된 종목군들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야간 방송 때 핵심적인 부분만 그리고 핵심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주제에 관련된 이후에 후속주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아직은 너무 뭐 로봇과 AI 관련된 종목이 시중이 돼 있는데 뭐
그 후에 움직일 수 있는 관련된 어떤 주도 섹터들 그런 부분들과 또 관련주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단순하게 1월 효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2월 달에도 어떤 시장 흐름과 거기에 따른 종목들이 뭐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하는 야간 방송이 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좀 많이 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효과 핵심 섹터와 핵심 종목 지난주에 이어서 후속주들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2월 효과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며 좋을 섹터와 종목까지도 다양한 주들을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한결선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후반부입니다.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향긋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썰전 주제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입니다. 첫 번째 올라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모다 이노칩입니다. 매수가 3,60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오늘 2% 넘게 상승하면서 3,255원 정도에 마감을 했는데요. 모다 이노칩 조금 손실 구간인데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특별히 아직 문제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네. 당장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일단 최근 이 종목이 이제 부각이 된 재료 이슈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뭐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됐던 종목이죠.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이노칩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이제 흡수합병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소니, 혼다가 이제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인 판매를 진행하는데 납품 회사이기 때문에 좀 부각이 되지 않을 것이냐라고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좀 부각이 됐던 종목인데 우리 시청자분의 지금 매수 단가가 3,600원 정도면 지금 손실 구간입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뭐 이 종목 자체가 부실한 회사라면은 뭐 당장 뭐 다른 어떤 전략을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시장 자체가 최근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낙폭과대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이 조금씩 기술적인 반등들을 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가까지는 좀 회복 여력은 충분히 좀 있다. 다만 이 자회사 관련된 이슈로 좀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실적이나 뭐 가시적인 그런 부분들이 당장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당장 뭐 이거를 큰 수익으로 전환시키기에는 한계는 있겠지만은 3,600원이면은 아마도 그 작년 11월 달 혹은 8, 9월 달에 이제 매수를 하신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은 팔기보다는 좀 보유를 하면서 매수가 부분에 좀 정리 기회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다 이노칩 문제없는 구간이며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소니 혼다 관련 전기차 이슈로 움직였는데 이렇게 좀 자회사 관련한 이슈로 움직이기 때문에 큰 수익은 어려워도 매수가에서 타이밍이 오면 정리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더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코너에 매수하신 이름, 그리고 가격, 그리고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추천해드린 종목에 대해서 오늘 기준으로 또 어떤 전략을 새롭게 세워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6일에 매수했던 게임 관련주 웹젠이네요. 매수가 16,700원이고요. 수익률 8% 넘게 달성을 했고 오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웹젠 어떤 전략이 앞으로 또 유효할까요? 예, 뭐 게임주 같은 경우는 젊은 층에서 많이 인기가 네. 있고요. 지난번에 중국의 게임 파노 네.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 웹젠도 이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임이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조금 시장에서 이제 순환매 관점 혹은 종목들이 이제 뭐 쏠림들이 좀 많다 보니까 사실 게임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각받지를 못한 그런 측면도 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연초에 뭐 15,000원대에서 지금 계속 상승 시도를 하고 있지만 속도는 생각보다 조금 느립니다. 하지만 꾸준히 완만하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그리고 일단 먼저 시장 자체에서도 이런 이제 순환매적인 그런 흐름을 본다면 게임주들이 보통 한 일주일에서 2주 후에 다시 또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 그럼 지난주에 잠깐 출렁거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제 그 단체 관광객 쪽에 네. 이제 한국을 규제하겠다. 사실 뭐 이거하고 게임 시장하고는 크게 연관은 없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좀 약간 출렁거렸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 함께 야금야금 지금 이제 18,000원대로 올라왔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웹젠이 상반기 때 또 신작 게임들의 출시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일정이 가까운 내에 있다라면 지금 주가 흐름은 굉장히 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이런 일정과 재료 그다음에 어떤 저평가적인 흐름들을 예상을 하고 미리 좀 들어가서 미리 물량을 잡고 가져가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상태에서는 주가가 뭐 크게 빠르게 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급등주를 많이 바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그런 흐름이 안 나와서 답답하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추후에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런 전략으로서는 아직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주가적인 흐름 잠깐 주봉 차트를 보자면 물론 이제 실적적인 측면과 최근 시장의 흐름도 있겠지만은 한때 그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는 뭐 5만 원까지 찍었던 이제 그런 종목 그리고 이제 물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출렁거리긴 했지만 최근 이제 제가 제시했던 그 가격대들이 당시 가격대로 이미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완만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계속 좀 더 이어지겠지만 이런 흐름이라면 뭐 개인적으로는 뭐 2만 원 이상권까지도 좀 염두에 두고 좀 보고 싶은 이제 그런 흐름들 그리고 좀 약간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본다면 이게 신작 게임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정이 한 4, 5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뭐 당장 1월보다는 아마 2월 달 내지 3월 달에 오히려 움직임들이 가파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미리미리 잡고 간다라는 측면에서는 웹젠 뭐 여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종목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젠에 대해서 이 급등주가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관점으로 보유해보자라고 추천해주신 종목입니다. 추후에 붐 정도의 신작 게임 출시 모멘텀도 있는 만큼 계속해서 차트 안정적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홀딩 보유 의견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달 21일에 매수했던 AI 관련주 코난 테크놀로지죠. 수익률이 166%입니다. 정말 보기 힘든 수익률인데 오늘도 상한가 마감을 했죠. 예. 네, 이거 너무 많이 올라서 약간 무서운데 예, 네, 어떻게 가요? 너무 잘 가도 걱정이고요. 네. 안 가도 걱정입니다. 이 종목 그러니까요.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1월 효과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난번 12월 중순쯤 하면 이 방송 네. 시간대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오픈 AI나 그다음에 이제 GPT 관련된 이슈들 아마 최근에 그 챗 GPT 4.0이 아마 4월 달에 아마 오픈 출시가 될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뭐 30억 불을 이제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또 나오면서 관련주들. 근데 이제 이게 이쪽 이슈가 여기만 부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잠깐 앞서서 얘기했지만 로봇과 관련된 인공지능과 연결된 관련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이런 기대감도 같이 부각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단기간 너무 주가가 지금 천천히 오래 가야 되는데 단기간에 너무 급격히 가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종목인데 기술적인 흐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작년 7월 달 시장이 하락을 할 때에 상장을 했던 좀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좀 지지리 복도 없는 회사였다, 종목이었다, 네. 때를 잘못 타고 났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2만 원대를 딛고 나서 지금 6만 원대 거의 작년 12월 중순 2만 4, 5천 원대 대비해서 지금 꽤 많이 올랐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오버슈팅이죠. 말 그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간 거는 좋지만 말 그대로 이거는 우리가 예상이 아니고 약간 보너스적인 그런 성격들. 시장이 네. 쏠림이 굉장히 급격히 나왔던 이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분할로 이익을 좀 챙기고 익절가는 얼추 한 5만 6, 7천 원, 6만 원 선을 좀 두시고요. 요거 이탈하면 일단은 좀 이익을 실현하되 고점 최고가는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저도 이제는 네.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에 맡기고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난 테크놀로지 최근 오픈 AI 투자 소식에 계속해서 시세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는데 시장 쏠림으로 급등한 만큼 6만 원 선에서 익절가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9일에 매수했던 뉴플렉스인데요. 오늘도 3% 상승 마감을 했고요. 7% 넘는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뉴플렉스는 앞으로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예, 뉴플렉스가 말 그대로 이제 그 카메라 모듈을 네.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요. 최근 이제 삼성의 갤럭시 S23이 이제 2월달 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이 종목이 부각을 받았던 건 뭐냐면 이제 소위 얘기해서 MR이라고 하죠.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제 혼합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애플의 XR 기기들 출시들이 일정이 지연이 된다, 연기가 된다, 취소가 됐다 이런 논란들이 나오면서 과거에 공급했던 또 관련된 카메라 모듈 시장의 어떤 성장 가능성들이 좀 서로 엇갈리면서 주가가 약간 지지부진 혹은 지금 횡보하는 그런 흐름인데 기술적인 부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시장이 올라올 때 12월 달에 상대적으로 덜 빠졌지만 또 1월 달에 여타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크게 부각을 받지 못했다는 점. 근데 이제 카메라 모듈 시장이 지금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향후 일정에 의해서 슬슬 움직이는 그런 전략으로 본다면 지금 오늘 이제 6천 원 중반대 아마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다시 7천 원 중후반대를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요 시기가 계속 임박하지 않았냐. 기술적으로는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중기, 이평선 모든 게 지금 밀집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어떤 변곡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솔직히 크게 높지 않은 가격에서는 매수 가능한 구간인데 추가적인 부분 7천 원 후반대를 염두해 두고 좀 느긋하게 가져갈 만한 종목이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상현실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 뉴플렉스입니다. 애플 XR 기기 이슈로 주가가 등락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변곡점에 위치해 있고 다음 주 정도에 조금 더 상승 추세 예상해 본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적 힌트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까 잠깐 앞서서 요즘 네. 워낙 로봇 시장들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제 로봇 관련된 부품 시장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들도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아직 크게 움직이지 못했던 네.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관련된 회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다른 설명을 다 예외 나중에 설명드린다 하더라도 일단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이제 서울시청에서 이 회사에서 출시했던 집게임이라는 서비스용 로봇이죠. 문서 배달
그다음에 문서를 제공하는 이제 서비스용 로봇을 실제 상용화시키고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는 그런 아마 소식들이 있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지능형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로봇 솔루션을 개발하고도 있기도 하지만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산업용 로봇의 감속기라고 하죠. 부품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상당히 괜찮은 그런 종목들. 사실 이제 로봇 시장에서의 어떤 부품으로서 이제 감속기라고 보통 표현하죠. 우리가 소위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 관절에 해당하는 이런 부품들인데 이제 일본 회사들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국내 회사들이 많이 상용화시키고 개발을 해서 이쪽 시장 진출을 하고 있는데 많이 올랐던 주가가 올랐던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이 종목을 준비를 했지만 오늘도 좀 많이 올라서 좀 오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좀 올랐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시초가 공략이나 이런 부분들 아마 조금 감안해서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차트를 잠깐 보면요. 여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연초 대비해서 오른 건 맞지만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뭐 작년 이제 11월 달 고점대를 이제 올라오는 측면. 물론 이제 어떤 기술적인 포인트로서 고점 돌파를 하면 새로운 시세를 형성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좀 올라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다만 이제 오늘 양봉이 아닌 승골이 나왔으면 딱이었는데 오늘 너무 좀 시장에서 이런 관련주들이 강하다 네. 보니까 이 종목도 좀 올라왔다는 게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오늘 준비했던 이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주 힌트 들어봤습니다. 솔루션 로봇 개발 회사이고요. 서비스 로봇 상용화 소식도 있었고 이 산업용 로봇 부품도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힌트 들어봤습니다. 타 로봇에 비해서는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는 기술적인 힌트도 주셨네요. 이야기해 주신 한결선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함께하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중에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9시부터 한결선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1월 달에 우리가 주목할 그런 이제 주도 섹터들 흐름들 그리고 아까 앞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좀 미흡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부각받지 못한 그런 종목들, 알짜배기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테니까요. 이 방송 끝나고 나서 9시부터 좀 진행할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9시부터 이어지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1월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또 아주 주목받지 못한 이런 알짜배기 종목에 대한 주제로도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한결선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으니까요. 클릭하시고 들어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새해를 맞아서 2023년 핵심 유망주 대공개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월 4일 오후 1시 KG타워 지하 1층 하모니홀에서 명동고래 전문가와 제프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명동고래 전문가는 상고하죠. 강력한 물국 필반의 강세장이 온다에 대한 주제이고요. 제프 전문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투자법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다고 합니다. 또 준비된 이벤트도 있는데요. 강연회에 오셔서 방명록을 남겨주시면 올해 시장 전망과 유망주까지 알 수 있는 주식 투자 시크릿 파일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자리가 100석으로 예정돼 있는 만큼 미리 선점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사항은 1522-1325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